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씩 시장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줬는데 월요일장부터 다시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에 가까운 상황까지 지금 오후 들어서 0.7% 정도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시장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번 이야기 드렸던 변한 건 없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을 지금 하루 앞에 둔 상황입니다. 일단 눈치보기 장세인데요. 남북정상회담을 앞뒀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치보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철도 관련 주들만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매수세가 몰리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남북정상회담이 일정이 2박 3일이고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둔 만큼 2박 3일 동안의 추세를 지켜보겠다라는 부분이 강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등 구체적 의제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이번에 함께 하는데 그 행보에서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는 시장이 지금 귀초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조금 더 살펴보자면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통신주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 지금 오르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대다수 하락 추세 보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 나왔던 전기전자업종 오늘 다시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주들 오르는 종목도 보이지만 어떤 종목들은 또 내리고 즉 어떤 한 섹터가 집중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종목별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남북경협주 역시 종목별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주에는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정상회담이 시장의 블랙홀이 돼서 모든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지 과거의 사례들을 답습할지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뻔한 대외 악재 속에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일까지 자금 이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측면인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 40분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 공식 환영 행사와 오찬 후 곧바로 김 위원장과 공식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이어 늦은 오후에 환영 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되고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평양 방문 이틀째인 모레 오전에도 정상회담이 이어진 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한국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위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30.4% 증가한 1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7% 줄어든 1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업체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매체와 관변 학자들은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자 매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평양 회담이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태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더위로 냉방 제품 수요가 크게 늘며 가전제품 판매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월 가전제품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보다 21% 이상 증가한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무더위에 이 에어컨과 같은 고가의 냉방 제품 판매가 급증해 판매액이 늘었다며 월말 발표될 8월 통계에서도 상승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이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낙폭이 1% 가깝네요. 0.93%나 빠지면서 지난주에 오름세를 보였던 지수 그대로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96포인트, 2300포인트 다시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으로 보시면 2412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2296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지금 약세장으로 확실하게 돌아선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주긴 합니다. 1279억 원, 개인은 980억 원 사고요. 기관이 2510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집중해서 1480억 원이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 역시 114억 원 팝니다. 연계금만 65억 원 정도 소폭 순매수해주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 지난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오늘 다시금 하락합니다. 지난주에 오른 것보단 덜 지금 내리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 45,000원대 초반이고요. SK하이닉스 77,100원입니다. 셀트리온 4% 가까운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오랜만에 30만원 터치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하락하고요. 포스코 하락하고 네이버 하락하고 삼성물산까지 전체적으로 소폭식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LG화학이 0.71% 올라갑니다. 2,500원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SK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KB금융, 신한지주 하락합니다. 일단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쪽에서 지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2%대 낙폭 기록하면서 어느새 주가 22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27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역시나 0.9%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조금 전 시간대부터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36포인트대부터 쭉 빠져내려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흐름 비슷하게 전강 후 약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1시 반경을 기점으로 해서 2시부터 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805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369억 원 팔고요. 외국인 353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만 삽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상승 흐름 또 이어갑니다. 소폭이지만 CJENM 보합 혹은 강보합권 오가고 있고 H7B 역시 11만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포스코캠텍 시총 5위로 올라왔지만 오늘 600원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3%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70만원 다시 무너졌습니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소폭씩 올라가는 가운데 나노비스 오늘 급락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오롱티슈진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모두 상승, 그리고 제넥신, SK머티리얼즈 하락합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우상향합니다. 111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12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장의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장에서 상승이 좀 괜찮게 나왔던 우리 양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의 기대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단기 가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기대 심리, 그에 따른 반등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변하는 데 따라서 코스피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펀더멘털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누적되면서 향후 경기나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코스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코스피 등락까지 결정을 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실적에도 영향력이 큰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하루하루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는 급등을 했던 증시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며 2300선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는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지, 펀더멘탈일지 아니면 무역 분쟁 이슈일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업종, 종목별 등락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일부 업종,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추세적으로 이끌고 갈 만한 주도 업종이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쭉 상승 추세로 이어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만만하게 높아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급등락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무역 분쟁 사실 오래된 이슈긴 한데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 그러니까 완벽한 타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둘 간의 괴리가 크고 여러 가지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의견을 일치 보는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라는 점에 있어서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역 분쟁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 관세 부과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기업 이익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들이 아마도 무역 분쟁이 오래된 이슈긴 하지만 선반영되었다라기보다는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역이 그리고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오늘까지 이어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이슈들을 보면은 자칫하면 트럼프의 2천억 달러 관세 부과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무역 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무역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나온 얘기는 직접적인 무역 규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역 규제를 한다거나 제한을 하는 등 관세 말고 다른 카드가 있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무역 분쟁의 강도가 다시금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1월 중간 선거 전후로 좀 일시적인 소강 상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무역 분쟁의 스노우볼 이펙트, 그러니까 누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중국이 꺼내들었다는 점, 이런 무게감들이 4분기부터는 경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들이 오래된 이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무게감, 어떻게 보면은 더 무거워지고 있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방향성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본다면은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특히 IT 쪽에 기대 심리가 남아있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여전히 확정 실적 기준으로 1배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300포인트 지지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추가 반등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종목별 대응,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대응은 가능하지만 반등 시 비중 축소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중심을 잡을 것은 이런 무역 분쟁의 이슈, 발언, 코멘트, 일일비한 투자 심리가 아니라 약해지고 있는 경기 지표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미국도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기준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기업 이익도 지금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중심을 펀더멘탈에 두고 본다면 앞으로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지키는 투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아직까지 이동을 하지 못하신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반등 시마다 안전성이 높은 투자라든지 현금 자산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지키는 투자에 무게중심을 더 크게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투자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안정적 투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부터 하나 여쭤볼 텐데, 관세 부과를 아직까진 하지 않았는데, 관세가 25%가 아니라 10% 정도로 지금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관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에 많이 접하셨겠지만, 일단은 그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을 일단은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연말 시즌이 그동안에 몰려있던 쇼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의 그 척도를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연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에서도 어떤 그 물가 인상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좀 어떤 트럼프로서는 어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느냐 이런 그 우려의 시각 때문에 좀 더 그 관세를 일단은 그 낮게 검토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장관급, 지난번에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빈손으로 양국이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격상을 해서 장관급 무역협상을 지금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올라온 상황인데 언제쯤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좀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자아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뭐 이번에 9월 27일, 28일 이렇게 원래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협상을 앞두고 서로 간에 좀 미묘한 또 신경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선 잡기 이런 전략을 서로가 이제 취하고 있는데, 이런 그 뭐든지 그렇죠.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떤 우위에서 뭐 서로 주고받고 이제 바톤을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또 하나 난감한 입장이 먼저 이런 그 협상을 하기 전에 관세를 10% 부과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방문 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뭐 장관급 협상이 좀 삐걱될 수 있는 그런 부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10%가 됐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장관급 협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치킨 게임이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G2 간의 무역 분쟁은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 언젠간 또 마무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합의점들이 양국 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요번에 일단은 전쟁을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시작한 가장 큰 요인이 있었죠.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대중국 무역 적자가 뭐 66.3%에 달하면서 뭐 3,750억 이상의 이런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트럼프로서는 어떤 뭐 미국 일자리하고도 뭐 연계하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대중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해야지 되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였었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어떤 시발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는 그 속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미묘한 그 서로 간의 산업에서 서로가 패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미래에 닥쳐올 그런 신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하고요. 특히 또 그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역시 그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발단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지금 한창 무역 분쟁 중인데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2차 협상이 이제 21일인가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협상에서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하고요. 협상이 좀 잘 될까요? 미일 간에도? 글쎄 이제 미국으로서도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가 일정 정도는 그 맞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의 어떤 그 중간 선거, 아베의 장기 집권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일정 정도 맞아갑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어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있죠. 뭐 자동차나 농수산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어떤 우위를 점하면서 어떤 미국으로부터 지키겠다.
이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일본에서 나지는 않죠. 뭐 LNG라든가 그리고 뭐 방위비 같아서 방위 산업에 관련된 것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살 수 있는 부분은 좀 확대하겠다.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뭐 현지화 전략도 일본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더 이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미국도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중국하고 싸우면서 일정 정도 수출이 막힌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정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 협상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한번 시각을 바꿔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80달러까지 넘나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름세를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번에 일단은 가장 큰 이슈로서 최근에 허리케인에 대한 것이 있겠고, 그리고 또다시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흥국에 대한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앞으로 뭐 11월 달에 뭐 추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지금 뭐 유가가 뭐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의 어떤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인이 가장 크게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지만 뭐 하루아침에 일단 해결되기는 좀 아직은 뭐 좋은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서 이제 급등락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의 지금 샌드 오일 이런 것을 아마 과거에는 엄청 많이 들어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손익분기점은 벌써 넘어섰고 지금 막대한 양을 생산하면서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오일의 강국으로서 자리 잡는 것에 또 하나 일조한 것이 바로 국제 유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하반기에 지금 공급 부분에서 차질이 더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갈 공산이 높다라는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지속적으로 더 상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쪽 분야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신흥국에 대한 경제 위기 자체가 유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은 이제 어려울 것이고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이고 역시 이제 신흥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란이라든가 이런 중동에 관련해서도 좀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의 안정권으로 이제 유가는 들어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신흥국들의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켜볼까요?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엄청 폭락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또다시 또 인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이게 전파된 그런 영향이 이제 가장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약간 미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검토가 되면은 이런 뭐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신흥국도 달러가 유입돼야지만 어떤 경제로서 해외 경제에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규제 리스크를 철폐하고 일정 정도 조율이 됐을 때 그런 리스크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신흥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 부분 역시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신흥국 리스크도 시간이 지나면 뭐 악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신흥국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또 리스크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정치에 대해서 그 국가 간의 리스크가 있을 때 외국인 투자가 그 나라를 떠나기 때문에 정치의 안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부 신흥국의 위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아르헨티나니 브라질이니 이란 그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자체가 정치 안정화를 급선무로 이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까지 저희가 환매를 해야 금요일 날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이 추석 전 돈 필요하신 분들은 좀 많이들 팔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언제나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실제로 수요일 정도 되면 매도세가 좀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름장이다, 추석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리스크는 많이 없다라고 이제 일단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팔아서 회사에서 급여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큰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지만 그거는 대세에 의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지금 일정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장이 조정을 받는 거지, 어떤 추석 자금하고는 좀 큰 연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자금이 이동하는, 소위 말해서 런 행동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눌려있는 게 크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